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거는 밀당의 기술. 이걸 모르면 평생 그 남자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남자가 묘하게 다가왔다가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카톡을 보냈는데 일십을 당한 것 같아서 불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남자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남자들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오히려 더 복잡한 행동을 합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바로 말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는지 답답하죠. 하지만 이건 남자의 본능이자 심리적인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진심이 깊을수록 거절당했을 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밀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남자의 밀당 속에 숨겨진 진심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남자가 진심일 때 사용하는 밀당 전략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로 읽지 않는 행동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서 카톡이 오면 남자는 속으로 엄청 기뻐합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읽어버리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 쉽게 들통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몇 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이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서 온 메시지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읽잖아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빠르게 읽고 빠르게 답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온 메시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너무 빨리 읽으면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읽고 신중하게 답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아무리 늦어도 하루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보통 몇 시간 안에 답장을 보내거나 밤에 온 메시지라면 다음날 아침에는 꼭 답장을 합니다. 만약 하루 이상 일십을 하거나 며칠씩 답장이 없다면 그건 밀당이 아니라 진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해요. 그리고 답장의 내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진심인 남자의 답장은 비록 늦더라도 내용이 정성스럽습니다. 단답이 아니라 당신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반응해주고 추가적인 질문도 합니다. 반면에 관심이 없는 남자는 답장이 빠르더라도 내용이 성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카톡 답장의 속도와 내용을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기 전에 여러 번 고민합니다. 이 말을 하면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을까, 이 이모티콘을 보내면 오해하지 않을까 등등 별별 고민을 다 합니다. 여자들이 카톡 답장 하나에 30분씩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인 상대에게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답장이 좀 늦더라도 그 안에 정성이 느껴진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이 남자가 당신에게 진심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답장이 아무리 빨라도 매번 한두 글자로 끝나거나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당신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카톡에서의 밀당은 정말 미묘한 심리 게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늦더라도 정성스러운 답장이 오면 진심이고 빠르더라도 성의 없는 답장이 오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카톡 밀당에서 혼란스러워할 일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진심인 남자는 당신이 보낸 메시지의 디테일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며칠 전에 카톡으로 요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온다고 했다면 나중에 그 남자가 그거 괜찮아졌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을 기억하는 건 당신의 메시지를 대충 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메시지는 읽자마자 잊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내용까지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밀당은 아니지만 진심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밀당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여자와 대화할 때 리액션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질투 유발 전략이에요.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시선을 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이야기할 때 일부러 웃음소리를 크게 내거나 리액션을 과장합니다. 마치 지금 이 대화가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대화 상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당신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 남자 다른 여자랑 있을 때 저렇게 즐거워하네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갖게 하려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사용하는 남자는 보통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여유 있는 타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고 그 매력을 활용해서 상대의 관심을 끌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남자가 당신 앞에서 유독 다른 여자와의 대화에서 리액션이 커진다면 그건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대화할 때의 모습과 평소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리액션이 큰 사람이라면 그냥 그런 성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조용한 편인데 당신이 근처에 있을 때만 유독 리액션이 커진다면 의도적인 밀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이런 행동을 할 때 남자는 슬쩍슬쩍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다른 여자와 웃으면서도 눈은 당신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 질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 남자와 눈이 자주 마주친다면 그건 그가 당신의 반응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단순히 리액션이 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밀당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바람둥이이거나 당신에게 진심이 아닌 거예요. 진심인 남자의 질투 유발 전략은 어디까지나 대화에서의 리액션 정도에 그칩니다. 웃음소리를 좀 크게 내거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이지 상대 여자와 신체 접촉을 하거나 지나치게 친밀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 너무 심한 질투를 유발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질투는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과도한 질투는 상대를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진심인 남자는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관찰하시면 그 남자가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투 유발 전략은 보통 관계 초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직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에서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불안감이나 확인받고 싶은 욕구 때문일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남자가 질투 유발을 할 때 내심 당신이 질투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당신이 약간 불편해하거나 신경 쓰는 표정을 지으면 남자는 속으로 엄청 기뻐합니다. 아,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니까요. 반대로 당신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남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거나 반대로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녀 사이의 밀당은 서로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밀당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화할 때 남자가 먼저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이 행동에는 세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심리는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는 행위에는 묘한 감정이 따라옵니다. 전화를 끊는 쪽은 뭔가 미안한 감정이 들고 끊김을 당하는 쪽은 약간의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진심인 남자는 이런 미묘한 감정의 부담을 자기가 떠안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전화를 끊어야 하는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어색함이나 미안함을 대신 감수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세심한 배려이고 진심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별로 관심 없는 사람과의 통화에서는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두 번째 심리는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전화를 끊는 행동은 일종의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더 통화하고 싶지만 쿨하게 먼저 끊으면서 자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 남자가 끊기 싫어 아직 더 얘기하고 싶은데라고 매달리면 어떨까요? 물론 그것도 귀여울 수 있지만 진심인 남자는 보통 좀 더 담담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먼저 그럼 오늘은 이만 끊을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에 나는 여유 있는 남자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심리는 더 통화하고 싶었다는 아쉬움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교묘한 전략인데요. 대화가 한창 재미있을 때 남자가 갑자기 전화를 끊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지 않나요? 그게 바로 남자가 의도한 거예요. 당신에게 아쉬움을 남김으로써 다음 통화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진심인 남자는 통화할 때 먼저 전화를 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끊더라도 끊기 전에 오늘 통화 즐거웠어. 또 전화하자 같은 따뜻한 인사를 남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심인 남자는 먼저 끊더라도 마지막에 따뜻한 말을 남깁니다. 반면에 관심이 없는 남자는 그냥 끊어 하고 뚝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끊는 방식에서도 진심과 무관심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또한 통화 빈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통화를 먼저 끊더라도 자주 전화를 걸어옵니다. 끊을 때는 쿨하게 끊지만 또 전화하고 싶은 마음에 며칠 안에 다시 연락을 합니다. 만약 전화를 끊은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면 그건 밀당이 아니라 관심이 식은 거일 수 있어요. 진심인 밀당과 관심 어음의 차이는 결국 지속성에 있습니다. 밀당은 밀고 당기는 것이지 밀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겼다가 밀었다가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진심인 밀당입니다. 그리고 통화할 때 남자의 목소리 톤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진심인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와 통화할 때 목소리가 무의식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평소 친구들과 통화할 때와는 다른 톤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부드러워지거나 반대로 약간 들뜬 것처럼 밝아지기도 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밀당은 아니지만 진심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히 통화 초반에 여보세요 하는 그 첫 마디에서 느껴지는 반가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전화를 받을 때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반가움이 목소리에 묻어나와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면 그 남자의 마음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밀당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계속 만남을 제안하다가 갑자기 제안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밀당의 정석이에요. 밀고 당기기에 해당하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밥 먹으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하고 만남을 제안하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왜 연락이 없지라고 의아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남자를 더 의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남자가 의도한 효과예요. 당신이 자신을 의식하게 만들고 먼저 연락하게 만들려는 전략인 거죠. 이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의 심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낍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다가 어느 날 커피가 없으면 커피가 더 간절해지는 것처럼요. 남자의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오던 연락이 갑자기 끊기면 그 연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심리를 이용해서 남자는 당신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남자는 보통 연애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타입입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끊어도 상대가 자신을 잊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 자신감이 없는 남자라면 연락을 끊었다가 상대가 영원히 떠나버릴까봐 두려워서 이런 전략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사용하는 남자는 대체로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연락을 끊는 기간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연락을 끊습니다. 그 이상 길어지면 본인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일주일 이상 연락을 안 하는 건 남자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기간 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연락을 합니다. 만약 한 달 이상 연락이 없다면 그건 밀당이 아니라 정말로 관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는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또한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연락이 왔을 때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진심인 남자는 다시 연락할 때 자연스러운 핑계를 만들어서 연락합니다. 이 식당 너 좋아할 것 같아서 사진 보내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 시작을 하거나 요즘 어떻게 지내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반면에 관심이 없는 남자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해요. 연락의 내용과 맥락을 잘 살펴보면 밀당인지 무관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만약 그 남자가 진심인 것 같고 당신도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연락을 끊은 건 당신의 반응을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남자는 속으로 엄청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연락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연락을 끊은 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연락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티가 날까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적당히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 가볍게 연락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적절한 밀당을 하면서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5번째 밀당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는 당신의 이상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자가 너는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의도는 당신에게 자신을 이성으로 의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형을 물어보는 건 나는 너를 이성으로 보고 있어라는 간접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남자가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도는 실제로 당신의 이상형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머 있는 남자가 좋아라고 하면 그 남자는 앞으로 당신 앞에서 더 재미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당신이 배려 있는 남자가 좋아라고 하면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이렇게 당신의 이상형을 알아내서 자신을 그 이상형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심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이상형을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이상형을 물어본다면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있어요. 단순히 대화 주제가 없어서 이상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친구 사이에서 가볍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형을 물어보는 것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이상형을 물어본 후에 그 남자의 행동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말한 이상형에 맞추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그건 확실한 관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상형을 물어볼 때의 분위기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진심인 남자는 이상형을 물어볼 때 약간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대답을 듣고 나서 자신이 그 이상형에 부합하는지 신경 쓰는 게 표정이나 행동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키 큰 남자가 좋아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키가 작다면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키는 상관없지 않아 하고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반응이 보인다면 그 남자가 당신에게 진심이라는 걸 확신해도 됩니다. 또한 이상형에 대한 대화 후에 남자가 자신의 이상형을 이야기하면서 당신과 비슷한 특징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여섯 번째 밀당 전략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섯 번째 밀당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이상형을 물어봤을 때 당신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남자가 사용하는 밀당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하고 물어봤을 때 남자가 눈이 예쁜 사람 혹은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마침 당신이 눈이 예쁘거나 보조개가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가 의도적으로 당신의 특징을 자신의 이상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전략의 목적은 당신에게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매우 교묘한 방법이에요. 더 대담한 남자는 아예 너 같은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남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당신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기뻐하거나 당황하면서도 싫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그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반면에 당신이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면 한 발 물러서서 농담이었어 하고 넘어가겠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너무 차갑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살짝 웃으면서 에이 설마 정도로 반응하면 남자는 거부당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더 다가올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궁합이나 별자리 같은 것을 핑계로 우리 궁합이 좋대 혹은 우리 별자리가 잘 맞는데 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전략이에요.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과 자신을 하나의 쌍으로 묶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자주 하는 남자는 당신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만 너무 빠른 시기에 이런 말을 하는 남자는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발언을 한다면 가벼운 성격이거나 여러 여자에게 같은 말을 하는 타입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런 발언을 하는 남자가 더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밀당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7번째는 일부러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거리를 좁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가 대화할 때 유독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면 그건 당신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거리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물러나지 않고 그 거리를 유지한다면 남자는 이 여자가 나를 거부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불편해하면서 뒤로 물러나면 남자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라고 판단하고 한 발 물러설 겁니다. 이건 매우 본능적인 행동이면서도 의식적인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좋아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나 호감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너랑 있으면 편해 혹은 너 오늘 예쁘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당신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당신이 기뻐하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당신이 무반응이면 좀 더 신중해지겠죠. 특히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이서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 남자가 갑자기 거리를 좁히거나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면 그건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다가온 거예요. 이런 순간에 당신이 부드럽게 받아준다면 관계는 빠르게 진전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동시에 좁히려는 남자는 진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없는 사람에게 일부러 가까이 다가갈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관심 없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당신에게만 가까이 다가오고 의미 있는 말을 건넨다면 그건 분명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번외편으로 진심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되는 밀당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7가지가 진심일 때 사용하는 밀당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것들은 주의가 필요한 밀당입니다. 이걸 알아두면 진심이 아닌 남자를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번외편 첫 번째는 핸드 테스트입니다. 핸드 테스트란 남자가 여자의 손을 만지면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행동을 말합니다. 손을 슬쩍 건드리거나 손을 잡아보면서 상대가 피하는지 받아들이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는 남자는 보통 여성 경험이 많은 타입입니다. 여러 여자에게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능숙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 핸드 테스트를 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 하나만으로는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핸드 테스트를 당했을 때는 그 남자의 전반적인 행동 패턴을 함께 봐야 해요. 핸드 테스트 이후에 진심으로 당신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보이는지 아니면 더 빠르게 신체 접촉을 늘리려고만 하는지를 관찰하세요. 전자라면 진심일 수 있고 후자라면 그냥 가벼운 관계를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핸드 테스트를 당했을 때 불편하다면 솔직하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게 좋아요. 진심인 남자라면 당신의 불편함을 존중하고 물러설 겁니다. 하지만 가벼운 의도를 가진 남자는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면서 계속 시도할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의 차이에서도 진심과 가벼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번외편 두 번째는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키려는 행동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빠르게 사귀자고 하거나 관계를 급하게 진전시키려는 남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남자는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주고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보통 천천히 발전합니다.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가벼운 의도를 가진 남자는 이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짧은 기간 안에 관계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너무 빠른 건지 말씀드리면 만난 지 일주일 이내에 사귀자고 하는 남자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첫눈에 반해서 빨리 고백하는 순수한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가벼운 의도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진심인 남자는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충분히 확신이 생긴 후에 고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른 고백이나 너무 빠른 관계 진전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남자의 특징 중 하나는 대화의 주제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가치관, 꿈, 일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의도를 가진 남자는 대화의 깊이가 얕고 주로 외모 칭찬이나 분위기를 띄우는 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의 질과 깊이를 통해서도 그 남자의 진심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외편 세 번째는 밤에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인 저녁 시간에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편한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만나자는 제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휴일에도 굳이 밤에만 만나려고 한다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는 분위기가 더 은밀해지고 감정적으로도 더 취약해지기 쉬워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낮에도 밤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주말 낮에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좋고 저녁에 식사하는 것도 좋고 시간대에 상관없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하지만 유독 밤에만 만나자고 하는 남자는 낮에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남자가 항상 밤에만 만나자고 한다면 가끔은 주말 낮에 만나자고 제안해 보세요. 진심인 남자라면 기꺼이 응할 겁니다. 하지만 가벼운 의도를 가진 남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밤 시간대를 고수하려 할 거예요. 이런 반응을 통해 그 남자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용하는 밀당 전략 7가지와 주의해야 할 밀당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밀당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밀당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진심이에요. 아무리 밀당 기술이 뛰어나도 진심이 없으면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밀당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진심은 상대에게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당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상대의 전반적인 행동 패턴과 태도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적으로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의 감정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밀당을 잘해도 당신이 그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상대가 서투른 밀당을 해도 당신이 그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남자의 심리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밀당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진심이 깊을수록 거절의 두려움도 커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백하기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밀당은 바로 그 간접적인 확인 과정인 셈입니다. 카톡 답장을 늦추면서 상대가 신경 쓰는지 확인하고 다른 여자와의 대화에서 리액션을 크게 하면서 질투하는지 살피고 먼저 전화를 끊으면서 아쉬워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남자의 이런 심리를 이해하면 밀당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귀찮고 짜증나는 행동이 아니라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관계가 더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밀당은 상대를 지치게 할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멈추는 것도 중요하죠. 남자의 밀당과 관련해서 연령대별 차이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밀당에 서툰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바로 표현하거나 반대로 너무 어색하게 밀당을 시도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자들은 어느 정도 연애 경험이 쌓여서 밀당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30대 중반 이후의 남자들은 밀당보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려 말하기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건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연령대에 따른 밀당 스타일의 차이를 알아두면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남자의 성격 유형에 따른 밀당 스타일도 다릅니다. 외향적인 남자는 주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밀당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다가오거나 다른 여자 앞에서 리액션을 크게 하는 등의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내향적인 남자는 카톡에서의 밀당을 주로 사용합니다. 메시지 답장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모티콘 사용을 변화시키는 등 비대면에서의 밀당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런 성격 유형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면 그 남자의 밀당 방식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남자와 없는 남자의 밀당 스타일도 크게 다릅니다. 자신감이 있는 남자는 대담한 밀당을 합니다. 이상형을 물어봤을 때 너 같은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일부러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등의 과감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한 남자는 소극적인 밀당을 합니다. 카톡 답장을 늦추거나 만남 제안을 갑자기 중단하는 등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신감이 부족한 남자의 밀당은 때로 관심 없음으로 오해받기 쉬워서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소극적인 타입이라면 좀 더 세심하게 그의 행동을 관찰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밀당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밀당을 할 때 가장 좋은 대응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너무 티를 내면서 반응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게 대하지도 마세요. 예를 들어 남자가 카톡 답장을 늦게 보내면 당신도 비슷한 속도로 답장하면 됩니다. 급하게 답장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더 늦게 답장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러운 속도로 답장하면서 대화의 내용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남자가 질투를 유발하려고 다른 여자와 리액션을 크게 할 때는 약간의 질투를 보여주되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살짝 신경 쓰이는 표정을 짓거나 그 여자 누구야 하고 가볍게 물어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격하게 질투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아예 무반응이면 남자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을 때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일정 기간 기다려보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가볍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먼저 연락했는데도 반응이 미지근하다면 그건 밀당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미련을 버리고 다른 인연을 찾는 게 현명합니다. 밀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밀당에 맞춰주되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상대가 밀면 당기고 상대가 당기면 밀되 항상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밀당에서도 유리하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연애에서의 밀당은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밀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두 사람은 서로의 관심과 진심을 확인하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당이 너무 길어지면 서로 지칠 수 있으니 적당한 시점에서 솔직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자가 밀당을 계속하는데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먼저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먼저 표현해주면 엄청나게 기뻐하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밀당에 지쳤다면 솔직함이라는 카드를 꺼내보세요. 때로는 솔직함이 가장 강력한 밀당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밀당을 읽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자면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 남자의 친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들은 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의 친구들이 당신에게 유독 친절하거나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낸다면 그건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남자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이 놀리거나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한다면 그것도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남자의 친구들은 때때로 본인보다 더 솔직한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밀당의 심리학적 배경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밀당이 효과적인 이유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간헐적 강화란 보상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주어질 때 오히려 행동에 대한 동기가 더 강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슬롯머신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언제 당첨될지 모르니까 계속 돈을 넣게 되는 것처럼 밀당에서도 상대의 관심이 불규칙하게 주어지면 오히려 더 그 관심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적극적으로 다가오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차갑게 대하면 상대는 그 패턴을 예측할 수 없어서 계속 신경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밀당의 핵심 원리예요. 하지만 이 이론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헐적 강화는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밀당이 너무 심해지면 건강하지 않은 집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좋아해서 신경 쓰이는 것과 불안해서 집착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건강한 밀당은 서로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주면서도 기본적인 안정감은 유지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힘들다면 그건 건강한 밀당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이가르닉 효과도 밀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란 완료되지 않은 일이나 미해결된 상황이 완료된 일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현상을 말해요. 남자가 통화를 먼저 끊거나 대화 도중에 아쉬운 타이밍에 자리를 뜨는 건 이 효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완결되지 않은 대화가 당신의 머릿속에 더 오래 남게 하려는 전략인 거예요. 또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심리학적 원리를 알고 있으면 밀당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상대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냉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분석적으로만 접근하면 연애의 설렘을 잃을 수 있으니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밀당의 심리를 이해하되 감정에도 솔직해지는 것, 그 균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남자의 밀당과 여자의 밀당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와 여자는 밀당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남자는 주로 행동을 통한 밀당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좁히거나 다른 여자 앞에서 리액션을 크게 하는 등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밀당을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밀당을 많이 해요. 카톡 답장 속도를 조절하거나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등 소통 방식에서의 변화로 밀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경향이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의 밀당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행동으로 표현했는데 여자가 그걸 밀당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여자는 카톡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남자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의 밀당 스타일을 이해하면 이런 소통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어요. 밀당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관계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호감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너무 밀면 상대가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고 떠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서로의 호감이 확인된 후에는 적절한 밀당이 관계에 긴장감과 설렘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진 후에도 계속 밀당을 하면 상대가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단계에 맞는 밀당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당기기 위주로, 중기에는 밀고 당기기를, 적절히 후기에는 솔직함 위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남자들이 밀당을 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밀당을 너무 오래 하는 것입니다. 밀당의 목적은 상대의 관심을 확인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건데 밀당만 계속하면서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으면 상대가 지쳐서 떠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밀당의 강도를 잘못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밀면 상대가 포기하고 너무 약하게 밀면 효과가 없어요. 세 번째 실수는 밀당과 진심의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밀당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실수들을 알아두면 상대 남자의 서투른 밀당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서투른 밀당은 오히려 진심의 증거일 수 있거든요. 능숙한 밀당을 하는 사람은 연애 경험이 많은 거고, 서투른 밀당을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진심이라 긴장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남자의 밀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의 밀당입니다. 지민이라는 남자가 같은 부서의 수연이라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민은 평소에 수연에게 잘 대해주면서도 다른 여자 동료와 이야기할 때 유독 웃음소리가 커집니다. 수연이 근처에 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설명한 두 번째 밀당 전략인 질투 유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민은 카톡으로 수연에게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면서 슬쩍 개인적인 질문을 섞습니다. 그런데 수연의 답장에 대한 지민의 답장은 항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어요. 이건 첫 번째 밀당 전략인 카톡 답장 늦추기에 해당합니다. 어느 날 지민은 수연에게 이상형이 뭐야 하고 물어봅니다. 수연이 성실한 남자가 좋아라고 하자 지민은 그 이후로 업무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다섯 번째 전략인 이상형 파악과 맞추기에 해당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밀당 전략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전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전략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소개팅 후의 밀당입니다. 현우라는 남자가 소개팅에서 만난 유진이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소개팅 후 현우는 유진에게 첫 카톡을 보내면서 오늘 정말 즐거웠어. 또 만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현우의 카톡 답장은 점점 느려집니다. 유진이 메시지를 보내면 2시간 후에 답장이 오기도 해요. 유진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라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우의 답장 내용은 항상 길고 정성스럽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첫 번째 밀당 전략이에요. 그러다 현우가 갑자기 이틀 동안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더 불안해져서 현우에게 먼저 요즘 바쁘다고 카톡을 보냅니다. 현우는 그 메시지를 받고 속으로 기뻐하면서 미안 좀 바빴어. 이번 주말에 시간 되라고 답장합니다. 이건 네 번째 전략인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것에 해당해요. 주말에 만났을 때 현우는 유진에게 물리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대화할 때 거리를 좁히고 유진의 눈을 더 오래 바라봅니다. 이건 7번째 전략인 거리 좁히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소개팅 후의 밀당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카톡에서의 밀당으로 시작해서 점점 대면에서의 밀당으로 발전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오랜 친구 사이에서의 밀당입니다. 태호라는 남자가 10년지기 친구 지은이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태호는 밀당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다가 친구 관계까지 망칠 수 있으니까요. 태호는 먼저 심리적으로 거리를 좁히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너 오늘 뭔가 달라 보인다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형을 물어보는 대화에서 슬쩍 지은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나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좋더라 같은 식으로요. 오랜 친구 사이에서의 밀당은 매우 미묘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이성으로서의 관심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남자의 밀당은 더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밀당을 하는 건 정말 진심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남자의 밀당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아요.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남자의 밀당의 본질입니다. 밀당에 대해 좀 더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상대의 행동 패턴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분석적으로 접근하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패턴을 파악해보라는 뜻이에요. 이 남자가 언제 연락이 오고 언제 연락이 끊기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까이 다가오고 어떤 상황에서 멀어지는지를 관찰해보세요. 패턴이 보이면 밀당인지 무관심인지 구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밀당에는 패턴이 있지만 무관심에는 패턴이 없거든요. 밀당하는 남자는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무관심한 남자의 행동에는 일관된 방향성이 없어요. 때로는 가깝고 때로는 멀지만 그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밀당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상대가 밀고 있을 때 얼마나 기다려야 적절한 걸까요?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대가 밀었던 시간만큼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3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면 3일 정도 기다려본 후 반응이 없으면 가볍게 연락해보세요. 상대가 카톡을 3시간 동안 안 읽었다면 3시간 정도 기다려본 후 다른 메시지를 보내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밀당은 연애의 재미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밀당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심이에요. 아무리 밀당 기술이 뛰어나도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밀당에 너무 집착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에만 신경 쓰다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한가입니다. 밀당에 성공해서 만나게 된 사이라도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반대로 밀당 없이 솔직하게 마음을 주고받으며 만나게 된 사이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당은 관계의 시작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지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남자가 당신에게 밀당을 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밀당에만 의존하는 남자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남자가 더 좋은 파트너일 수 있어요. 밀당을 잘 읽되 밀당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연애에서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진심인 남자의 밀당에는 카톡 답장을 늦추되 정성스럽게 보내기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다른 여자와의 리액션 크게 하기 통화할 때 먼저 전화 끊기 갑자기 연락 끊기 이상형 물어보기 자신의 이상형에 상대의 특징 넣기 물리적 심리적 거리 좁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밀당으로는 핸드 테스트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키려는 행동 밤에만 만나려는 행동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남자의 밀당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이론이나 분석보다 당신이 그 남자와 함께할 때 느끼는 감정이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좋은 신호이고 불안하고 힘들다면 아무리 밀당 신호가 맞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밀당을 통해서든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든 반드시 당신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면서 기다려주세요. 좋은 사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에서 밀당의 본질은 결국 소통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대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설레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연애의 일부이고 나중에 돌아보면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지금 누군가의 밀당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밀당을 하고 있는 남자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한 가지만 조언 드릴게요. 밀당도 좋지만 때로는 솔직한 한마디가 1000번의 밀당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 용기가 당신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밀당 기술을 알아두는 건 좋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면 진정한 사랑을 놓칠 수 있어요.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자신도 진심으로 대받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에게 서투른 밀당을 하면서 용기를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서투름 속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봐 주세요. 서투른 밀당일수록 더 큰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밀당을 읽는 눈을 가지되 그 너머에 있는 진심을 느끼는 마음도 함께 가져주세요. 그것이 행복한 연애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밀당에 대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장 좋은 연애는 밀당이 필요 없는 연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확실하게 좋아하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밀당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겠죠.
그 과정을 즐기되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것, 그것이 현명한 연애의 비결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밀당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가끔은 솔직해져 보세요. 솔직함이 가져다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상대에게 닿을 겁니다. 밀당의 기술을 넘어 진심의 힘을 믿어주세요.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